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왜 기업을 못살게 굴까? 두 번째, SK이노베이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어떡할지 알아보고, 세 번째, 삼성전자 올해 13조나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국 회복 이제 끝났나?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기리분들 벌써 목요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면 되겠죠. 기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당연히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빠르게 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왜 기업을 못살게 구는 걸까? 중국 기업의 순환 시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라고 할 순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한때 3200까지 쭉 밀리기도 했었죠.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딴 대형 규제를 내놓으면서 공산당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도대체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네 나라 기업을 못살게 괴롭히는 걸까? 이 부분은 우리 모두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해 11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엔트그룹이 IPO를 48시간 앞두고 전격 유예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때 도대체 마윈이 뭐라고 했는가? 10월 24일 상하이의 한 포럼장에서 왕치산 국가부주석 그리고 이강 인민은행장 등 이러한 금융당국자를 앞에 두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반동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엔트그룹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질을 살펴보자면 중국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중국 정부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IT 기업에 큰 규제를 두지 않았고 이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공룡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쭉쭉 밀어주니까 빅테크 업체들은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독과점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네요. 또한 핀테크 간판을 달고 금융업까지 하면서 부실 대출로 인한 금융 리스크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국으로서는 관리 감독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윈은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을 뿐 중국 정부는 모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미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빅테크 기업이 쭉쭉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상점이 빅테크 때문에 문을 닫았고 택시기사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중국 당국이 타겟을 삼은 기업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 화웨이와 같이 제조 산업을 하는 곳은 IT 기업이라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실물 경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은 아직까지는 미국과 다르게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의 폭풍 성장을 막아야 했던 이유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최근 기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에 나선 사교육 시장도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사교육은 교육의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만들며 또한 이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유가 되었고 출생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은 아직까지 발전할 공간이 많고 그를 막아서는 장애물을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유 없는 규제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장이 먼저라서 쭉쭉 성장을 하며 고속 성장 시대를 밟았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뒤처진 게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같은 규제를 계속 꺼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산당 리스크는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달 사재로 돌변한 외인 이 종목 5천원 넘게 사들였다. 자,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지나야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런 뉴스가 뜨는데요. 하지만 단 3일 만에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시각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외국인 행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는 6조 원 매도, 2월 달에는 2조 원, 3월 달에는 1조 원. 그래서 이렇게 쭉쭉 줄어들면서 4월 달에는
빼꼼 828억 원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우리는 조금 내심 기대를 했겠죠. 야, 이번에는 한 5천억 정도는 매수하지 않을까? 그런데 응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5월 달에는 마이너스 9조 원이나 매도하고 6월 달은 1조 원, 그리고 7월 달은 마이너스 5조 원이나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월이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5,600억이나 순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업종 종목별 대응이 유리한 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에 관심을 갖는 게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그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2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외국인이 집을 나간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집을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 있다고 하네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110원에서 113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페드의 6월 FOMC 정례 회의 이후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중국 증시 변동성까지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이 1155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계속 외국인들을 탈출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으며, 이제 김용건은 이처럼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라는 거겠죠. 혹시 기름들 중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다면 어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영상에는 7월 내내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샀는지, 그리고 플러스 8월달 들어서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무엇을 가장 매수하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7일 동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제 그리고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투자 매력 삭제되고 있다. 목표가 줄줄이 하향. 도대체 무슨 기업인가? 이걸 봤더니 SK이노베이션이네요. 물적 분할 이거를 결정하고 나니까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따로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이 확정이 되니까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DB금투는 28에서 25만원으로, 그리고 현대차증권도 29에서 25만원으로, 하나금융투자도 31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핵심 사업부 분할 및 지분 매각, IPO 등으로 인해 지분율이 희석되고 지주사 할인이 적용될 것이라며 투자 포인트가 하나씩 삭제되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솔직히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할 때 정유 사업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배터리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랑은 조금 거리를 두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가 하나씩 삭제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사업부 때는 SK이노베이션 30조 투자자금 부담 커질 것. 다른 뉴스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을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후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 규모와 자금 조달 방안, 중장기적인 현금 흐름 추이에 따라 회사의 신용 등급도 갈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언제 분할이 되나 그걸 봤더니 분할 기일은 오는 10월 1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SK이노베이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딱 보셔도 야,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서 야수가 되어야 될까? 물론 이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안 오른다, 그리고 더 떨어진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포인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해도 2,000개가 넘는 주식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적자 기업 빼고, 그리고 이상 기업도 빼고, 그렇게 하나씩 다 추려도 1,000개가 넘는 그런 주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쭉쭉 떨어지는 칼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기업에서 머무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999개의 종목 중에서 해가 화창하게 뜬 그런 기업을 공부해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손실 확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있으면 만약에 SK이노베이션 주주분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SK이노베이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냉철히 미워하는 것처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보유 중이라서 마이너스가 찍혀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이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을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진짜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에 물려있다, 그 생각을 완벽하게 버리고요. SK이노베이션을 이제 처음으로 투자하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계획을 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회분들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한번 꼼꼼하게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 기회분들도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기회분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벼운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뭔가 광고 같은 뉴스라서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도 객실에서 요즘 호캉스 룸콕 패키지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그리고 장거리 여행 대신 특급 호텔에서 룸콕하는 호캉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사 중 불특정 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조식까지 객실에서 해결하는 인룸 딜리버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객실 안에서 먹을거리를 주문하는 인룸 다이닝 역시 거리두기 단계가 오른 7월 매출이 전월 대비 3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호캉스를 넘어서 룸콕 쪽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딥노이드 공모가 상단 확정 경쟁률 1180대 1. 참고로 이 딥노이드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관 경쟁률이 얼마가 나왔나 봤더니 1180대 1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저 기리씨 항상 말씀드리는 1300대 1에는 살짝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감을 한번 믿어보시죠. 과연 이 기업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일단 이 기업은 원격 의료 관련주로 꽤나 섹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의료에 관련된 그런 주식이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반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차 미국에서 친환경차 판매 399% 급증.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달 친환경차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99%나 급증했는데요. 코나, 아이오닉, 넥소 등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는 미국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오닉 5죠. 이제부터는 아이오닉 5도 미국 시장에 출시해 현지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릿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고급차인 제네시스 판매도 크게 늘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5180대나 판매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나 뛴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월 판매량이 5000대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이후 3개월째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현대차 쭉쭉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며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겠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와서 과거의 영광인 전차 군단이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돌아온 외국인. 이달 들어 삼성전자 1조 샀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대거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코스피 매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날 어제죠. 외국인이 기록한 순매수 금액은 지난 3월 11일 1조 7천억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달 들어 1조 4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이어지며 향후 외국인 수급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만약 오늘 또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들인다면 6월 초 이후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최근 2달 동안 외국인들은 맨날 팔기만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를 매수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팔았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7월 30일,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7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무려 13조 6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조를 매수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앞으로 이 물량을 다 살려면 12조나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어제도 공부했다시피 반의 반만 매수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러한 흐름이 빠르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번 더 검증을 하고 그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삼성전자 78,000원일 때도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83,000원이고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최근 들어서 많은 걱정이 있는 뉴스입니다. 신규 고용 기대치의 절반. 어제 미국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미국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고점 찍었나?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더블딥 오나?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듯 했던 미국 경제 성장이 벌써 고점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기업들의 성장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도대체 어제 어떤 게 발표됐길래 이 난리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민간 고용 정보업체에 따르면은 지난달 7월이죠. 민간 부분 고용은 33만 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정말 낮은 거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시장 전망치 65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달에는 68만 명인데 그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수치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작은 월 증가 규모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라 이러한 부분과 함께 고용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5일 그리고 6일날 연달아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고용보고서, 비농업 신규 고용 등의 지표에 대한 주목도는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페드가 평하는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추가 진전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 그대로 재고 있는데, 이때 일자리가 너무나 잘 나오게 되면은 야, 경기가 다 회복했다, 테이퍼링 시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일자리가 너무나 안 나온다면은 아니 이상하다, 테이퍼링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용이 안 좋아지네, 이러면서 경기가 회복하는 게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의 고용지표를 이렇게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포트 두 개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물산 신규 사업 투자 주가의 호재 목표가 상향. IBK투자증권은 5일 삼성물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의 투자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20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일 종가는 14만 4,500원이라고 하네요. 삼성물산의 2분기 영업이익은 4,252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며 건설이 조금은 부족했지만 상사가 좋은 실적을 이어갔고 패션 역시 역대 최고 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물산 최근 매동이 진짜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싹 쓸어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이번 8월 15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삼성물산 목표가까지는 무려 5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겠죠. 한번 기대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SKC 2분기 최대 영업이익, 하반기 동방사업이 성장 주도. NH투자증권은 SKC가 올해 2분기 화학과 필름, 동박 등 전 사업의 고른 실적 증가로 인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동박 사업이 전사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1만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SKC도 지금 현재 종가 기준 16만 2천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NH투자증권에서는 SKC는 ESG 경영을 위한 다수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ESG 위원회 및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 측면,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및 2030년까지는 플라스틱 넷제로 달성을 선언. 말레이시아 신설 공장은 아리백 예정이고, 그리고 에코라벨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등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SKC라는 기업이 친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거겠죠.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SKC 가면 갈수록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카카오뱅크 기대분들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